김구 선생님 당시 현상금이 60만 원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60만 원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약간 뭐 저 사람들 말이 있던데 김원봉이 더 높았다, 김구가 더 높았다. 김원봉은 그런 현상금이 걸렸다는 인터넷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아, 예. 그럼 김구 선생은 공식적인 기록이 있고. 네네네. 아, 김원봉 선생은 아직 그 공식 기록은 아니군요. 네네. 아 인터넷 기록입니까? 네네. 그래요? 우리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재밌게 할 수는 있는데. 재밌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이제 역사적 사실을 갖고 누군가 또 근거를 누군가 찾아낸다면 뭐 달라질 수 있겠죠. 이 거의 지금 현재는요 정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김원봉 선생이 더 높았다. 그래서 오사마 빈라덴보다 더 많은 현상금. 네네. 이게 정설처럼 이것도 더 높아요. 김구 선생님 하는 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얘기하면 김구 선생님 더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라는 건 상대적 계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100원의 비율과 지금의 100원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가 다르니까요. 그걸 환산하는 방법은 저 같은 사람 못하고 경제학하는 사람이죠. 아무튼 김원봉 선생님의 그 현상금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 썰이다. 네, 정확하게 그 근거를 뭐 가령 이제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면 뭐 자기 역사를 모르는 자 민족의 미래는 없다. 네. 뭐 그것을 마치 신채호 선생 하신 것처럼 하신 것처럼이라면 아니라는 겁니까? 아니죠.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니 뭐야? 누구예요? 아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적 그 얘기들 중에 많은 것들이 의도는 좋으나 그렇죠. 의도가 좋은 거하고 사실인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역사에서 배운 세계적으로 배운 것 중에 몇천 가지일 텐데 한 세 가지만 얘기해 보면 대표적으로 소크라테스가 악법도 법이다.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네, 그건 얘기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또 아니야? 왜요? 세계 4대 성인이 되겠습니까? 악법도 법이다라고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악법도 뭐 지켜야 한다 이런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 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일본이라고 한국인입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게 해외에서는 통용되지 않는 얘기입니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게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일본에서 잘못해갖고 우리나라까지 전달된다고. 제가 지금 그 기원을 몇 년째 찾고 있는 중이거든요. 찾고 최초의 계시구나. 문건을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와서 확실하다고 그러면 그걸 인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아니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적이 없거든요. 책을 쓴 적이 없고 이제 그 당시에 대화록 뭐 이런 게 대화죠. 그러니까 대화죠. 바로 말씀하신 다이얼로그들이 있는 거죠. 그 제자가 플라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플라톤의 대화편에 이제 그런 얘기들 감옥에 가고 감옥에 있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인터뷰 한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 있는데 거기 어디에도 악법도 얘기가 없어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뭐 또 하나 뭐 기왕에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면은 갈릴레오가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건 했지. 그런 말을 하면은 다시 끌려갔겠죠. 나오면서 종알종알 이렇게 했다는 아니 누군가 들었으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네, 아예 기록도 없고 그건 나중에 작가가 갈릴레오가 죽은 뒤에 가톨릭을 욕하기 위해서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학의 영역인데 혼잣말을 누가 들었다는 것은 연설을 했다는 얘기하고 차이가 없는 말인데 그거는 역사의 영역이 아닌 거군요. 문학의 영역이죠. 소크라테스 얘기는 문학의 영역도 아니고 역사의 영역도 아니고 날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이 악법도 법이라는 이름으로 독재를 용인하는 데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장구한 독재를 정당화하는데 소크라테스를 동원한 것은 우리 철학사에 대한 진영과 모욕이죠. 악법도 법이다라는 것이 어찌됐든 우리와 일본에서만 통용되는데 그렇습니다. 그건 분명한 의도가 있었겠구만요. 아니 그러니까 일본 군국주의법 우리한테 따르라고 할 때 얼마나 좋은 말이야. 그 의도가 있었겠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그거는 막 세계 철학의 할아버지 중에 할아버지. 소크라테스가 한 거야. 일단은 지켜야지. 그렇지. 일단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우리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않습니다. 낙법은 지키지 않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그리고 철학자가 세계적인 철학자가 그렇게 단순 언어로 말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되게 철학자들 말이 어려운 이유가 A는 B다고 말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A는 A 플러스 B는 C일 수 있다가 철학자들의 언어에 대개요. 그 명제를 그렇게 단순하면 그게 군인의 언어죠. 그러고 보면 그 과거의 철학자 위인들이 말이 너무 많아. 뭐만 하면 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 이런 게 너무 많잖아. 그거 다 팩트 체크 해봐야겠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얘기들 중에 그런 것들이 사실이 아닌 것들이 실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새길로 샜지만 그것도 재미가 있긴 있었네요. 네. 자 그러면 김구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돈을 주시나 여기 나오면? 여기 나오면요? 돈 안 주는 거는 방송이 아니죠. 근데 뭐 이렇게 돈내 그렇게 또 연연하세요. 연연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얘기를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돈을 우리 팟캐스트 들으신 분들이 정영진 체육
서혜성 이 얘기를 듣고 재밌어 해야 될 텐데. 재밌어. 제가 돈 받을 가치가 있나? 있어. 돈 받을 가치가 있나? 체육이 재밌으면 재밌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주 재밌습니다. 자, 시간이 좀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 김구 선생님이 1876년 8월 29일에 태어나셨는데 김구 선생님이 어찌됐든 우리 곁에 지금 없단 말이죠. 그 어떻게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은 안두이라고 하는 육군 소위가 그 당시 권총으로 리볼버 권총으로 이제 쏴서 돌아가셨는데 그거는 안두이라는 사람은 백범 제거하는데 방아쇠에 지나지 않았던 거고요. 안두이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수족에 불과한 거죠? 그렇죠. 예. 수족보다 더 아래. 손가락 끝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정도에 부진하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 안두이가 뭐 그냥 저격한 거예요? 저격한 거죠. 예. 길거리에서? 아니요.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강북 삼성병원 안쪽에 있는 경교장에 있는 2층. 지금 약간 일본식 집입니다. 약간이 아니고 일본식 다다미집 2층 복도에서 백범 선생님이 그 의자에 앉아 계셨는데 창가에 창가에 앉아 있는 백범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죠. 안두이가 1949년 6월 26일 날 정확하게 364일 뒤에 그 한국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6월 26일 날 오후 12시 35분쯤에 그 시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건 직접적인으로 백범이 돌아가신 현장을 설명하는 거고요. 백범 선생님이 그렇게 되신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당시에 이제 미군이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철수를 완전히 했어요? 네, 그 당시에 그리고 고문단만 남았습니다. 고문단에 일하는 사람들 고문관이라고 그럽니다. 우리 군대에서 고문관이라는 말이 그때 생긴 겁니다. 왜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미군이 한국 부대에 와서 막 이렇게 야 이게 밥을 이렇게 먹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말했을 때 그 현실성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현실성이 없죠. 없죠. 그러니까 그게 정말 이상적인 말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부대가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말이 점점 바뀌어가지고 군대 적응 못하는 사람을 고문관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고문관이라고 한 거구나. 우리를 막 정신 고문에서 고문관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군 고문관. 미군 고문관이 전혀 미군처럼 한국군을 대했을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하면 야 초콜릿을 왜 안 주자 이렇게 말하면 한국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 우리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말은 하지만 현실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대도하는 얘기하는 거지. 그 이제 고문관이구나. 그 고문관이 있으면 부대가 괴로운 거예요. 원래대로 고문관이 있으면 부대가 잘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영어로 말하면 컨트리부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들 부대가 뭐가 돌아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이제 탁상공론 뭐 내지는 관념적인 얘기,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런데 이제 점점 그 말이 내려와 가지고 이등병이 들어왔어. 그런데 부대 상황 전혀 적응 못해. 저 고문관이구만. 병장님 제 여자친구한테 전화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럴 때. 개념 없는 얘기 하니까. 한국 사람은 다 알지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하지만 그렇죠. 옛날 6.25 사변 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현실성이 전혀 없는. 그게 고문관이군요. 그래서 이제 점점 저놈은 완전 고문관이다. 전혀 동떨어진 얘기를 한다. 그런 뜻에서 안두이 얘기 지금 하다가. 그렇군요. 미군들이 이렇게 싹 빠지고 고문단만 남아 있습니다. 48년 9월부터 이제 49년 5월 사이에 미군이 철수하게 됩니다. 소련도 당연히 철수했습니다. 그 당시에 먼저 철수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친일파들이 미군이 없으니까 무섭겠습니까? 안 무섭겠습니까? 친일파들이 신났어. 아니지 무섭지. 자기들 배우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지. 백이. 자기들 지켜줄 사람이 없으니까. 백그라운드 사라졌잖아. 그럼 자기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근데 그 당시 뭔 법이 발동 중이었냐면요. 반민특위법이 반민특위. 반민적 행위자 특별법이 발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 미군 없고 반민특위법을 발효돼 있고 반민특위를 이끄는 사람이 누굽니까? 정신적 지도자가 김구였어요. 김구만 없으면 우리가 살 것 같은데. 김구가 그리고 그러니까 반민특위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 그 의원들을 고스란히 국회의원들을 그 사람들을 남노당 프락치라고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게 국회 프락치 사건이에요. 국회 프락치가 북한의 프락치가 아니고 실제로는 반민특위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이 그대로 국회 프락치가 된 거예요. 이해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숫자가 그대로예요. 발의한 사람이 그대로 국회 프락치가 됐어요. 프락치 혐의로 이제 체포가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모든 지도자가 누구예요? 김구. 그렇죠. 김구만 있으면 해볼 수 있었거든.
간단하게 말하면 백범이 거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백범 선생이 친일파를 옹호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체질상 옹호할 수가 없잖아요. 살아온 네. 내력이 있고 그런데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남쪽에서는 여순 사건이 계속 진행 중이었어요. 여수 순천에서 이제 네네네. 14연대가 이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이제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김구 선생 제거하는데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 여순 사건의 배우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논리가 뭐였냐면 극구 김구를 극구라고 그런 거예요. 네. 극구와 극구와 국자가 내통하고 있다. 이런 게 신문에 나왔어요, 아예. 김구라고 하지만 않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여순 사건에 마치 책임이 김구 선생이 있는 것처럼 언론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김구 선생이 왜 극우예요? 민족주의자 중에서 그럼 김구 선생 오른쪽에 서 있는 분이 왼쪽에 서 있는 분인가요? 그래요? 김구 선생 평생 우파잖아요, 우파. 방공하신 건데 평생 네. 방공하신 건데. 근데 그때 극우라는 표현을 그분께 썼다는 신문이 거예요? 그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순 사건, 그 당시 여순 반란 사건이라고 그랬는데 네네네. 여순 사건에 마치 배우가 김구인 것처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여론을요. 언론이 그거 언론이 그냥 했겠습니까? 정치 권력과 같이. 거기서 말하는 언론은 뭐예요? 조선일보입니까? 맨날 텔레비전 나와서 그거 하시더구만. 그러니까 보십시오. 그런 상황에 이제 자기들이 배우였던 자기들의 권력을 만들어준 미군은 따랐어요. 그리고 반민특위는 살아있어요. 이게 무서워. 네, 이제 자기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예요. 무서워. 그래서 이제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거예요. 아니 경찰이 세상에 국가 권력의 행정 권력인 치안 권력이 경찰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해요. 폭도가 습격한 게 아니라 경찰이 습격을 한다고. 경찰이 습격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들을 사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프락치라는 이름으로. 이해가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범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경찰은 다 친일 경찰이고. 네, 대부분 친일 네. 경찰이죠. 그러니까 백범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 이게 아무리 잡아도 불안한 거예요. 그 암살해야지. 네, 그러니까 이제 안두희라고 하는 자를 이제 내세워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안두희가 포병이었습니다. 포병 사령관 장은산이라는 사람인데 장은산이 이제 실행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이제 국방부 장관 신성모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총괄 기획자는 김지웅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뭐 이름까지 모르셔도 되겠는데 그렇게 해서 안두희가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실행자인 거죠. 그리고는 안두희가 사건을 이제 이런 치고 난 뒤에 이제 그걸 관리했던 사람은 그 이 전봉독이라는 헌병 부사령관이죠. 전혜린 스필가 전혜린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친일파죠. 전혜린 씨 부친이 친일파죠. 그래요? 대표적인 친일파죠. 네, 그리고는 이제 김병삼이라고 하는 헌병 대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뒷수습을 했고 그 백범 선생을 시위하고 나서 호텔 같은 데서 생활했거든요. 거의 안두희가. 그러니까 깜빵에 안 가고요, 바로? 깜빵을 호텔처럼 만들어 준 거죠. 특별 방을 만들어 가지고. 예. 거기서 커피 마시고 다 감옥에서 접지 읽고 그리고 침대가 좋은 침대가 있고 뭐 이런 생활을 했고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백범 선생을 먼저 6월 23일 날 원래는 제거하려고 그랬습니다. 안두희가. 그래서 3일 늦었네요. 예, 먼저 6월 23일 날 이제 들어가 가지고 백범 선생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제 암살하기 위해서 담을 넘으려고 그러는데 백범 선생 집에 있는 개가 세퍼드 개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근데 안두희가 개를 무서워. 이거 사실입니까? 이거 사실입니까? 제가 역사의 디테일을 말하니까 우리 최욱 선생이 늘 올 때마다 사실입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세퍼드 때문에 3일이 늦춰졌군요. 네, 그래서 개를 무서워해가지고 개에게 이렇게 쇠고기를 던져준 거예요. 쇠고기 먹으면 이제 개 피해서 가려고. 그때 그 귀한 쇠고기를. 네. 와. 그것도 구워가지고. 구워서. 개가 너무 좋아. 그런데 이 개가 훈련이 너무 잘 된 거예요. 남이 주는 음식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어 또. 네, 안 먹어가지고 안두희가 사람은 많이 죽인 안두희가 개를 무서워해요. 그래서 못 들어온 거고요. 그런데 6월 25일 날은 이제 그 백범 선생이 공주에 가서 강연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강연을 이제 가는 도중에 병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수원 아래. 네네네. 그 지금 천안 위에 병점. 네. 그러니까 오산 위에 있죠. 그러니까 병점. 네. 병점 고개에서 이제 백범 선생이 타고는 집차를 전복시키고 그거를 이제 총으로 쏴 죽인 다음에 그걸 불을 질러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은닉하려고 그랬는데 마침 그 행사가 취소가 돼가지고 행사가 또 취소됐어. 그래서 안 가신 거예요. 그거 이상하다. 26일에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이제 6월 26일이 되었죠. 그래서 안두희가 그날 이제 6월 25일 날 굉장히 체근을 받습니다.
왜 그거 하나 처리를 못하는가. 아, 그렇겠네. 개 무서워서 너희 머지리 같은 놈. 그렇죠. 그렇게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네네. 그냥 개 무서워하고 그리고 행사 취소된 것도 모르고 거기 기관총 들고 서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 바보 아니냐. 네가 직접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안도희가 이제 그날 거기에 이제 올라가서 백범 선생을 시해를 하고 그리고 내려왔을 적에 한국 경찰들이 참 뛰어나게도 그 당시 군대 경찰이 헌병이지 않습니까? 바로 경교장 근처에 있는 자연장이라는 다방에 있었는데 다방에 헌병들이 미리 와 있었어요. 어떻게 알고? 그래가지고 안도희를 체포해서 갔습니다. 모시고 간 거죠. 아 근데 김구 선생님을 이제 시해하려는 그런 계획까지 어떻게 기록에 남아 있어요? 여러 사람의 기록들을 다 합쳐서 이렇게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그 당시에 미국에서 백범을 아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와 있던 미국 대사가 이름이 무초입니다. 무초 대사 유명한 대사죠. 딱 이름을 들어봐도 이탈리아 사람이잖아요. 이탈리아계 미국인이에요. 배삼의 무초. 네, 그건 멋지란 뜻이고 그러니까. 네. 가만히 있어 모르면. 그거는 키스미 멋지란 뜻이에요. 네네네. 그럼 가만히 있어. 하여튼 그러니까 얘기하다 갑자기. 네네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탈리아에 태어난 사람이 미국에 성장을 했거든요. 이 브라운 대학을 나온 사람인데 근데 이 양반은 백범하고 아주 악연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홍콩에 주재하다가 상하이에 외교관을 주재할 적에 1932년 4월 29일 날 12시경에 김구 선생님이 지시했던 윤봉길 의사가 홍콩군에 폭탄을 던질 때 현장에 있었어요. 무초 대사가? 네. 그 당시에는 일본군 전승 축하와 히로히토 일본 왕 생일 축하 잔치에 참석하기 위해서 귀빈 줄에 앉아 있었어요. 만약에 폭탄이 조금만 각도가 좀 어긋났으면 무초도 죽는 거였어요. 그렇겠지. 그러니 우리 독립군들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치를 떠는 거지. 제가 할 말을 딱 하시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백범을 그러고 아주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상 기획자가 누굽니까? 백범이잖아요. 천하가 다 아는 일이고 그 당시에도 백범이 당신 이름을 당당히 밝혔어요. 상하이 신문에 아예 실었다고 내가 시켰다. 그리고 당연하잖아요. 우리 독립운동인데요. 그걸 안 알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초 대사가 그 백범이 서거하신 뒤에도 죽을 사람이 죽었다는 식으로 미국 국무성에 전보를 쳐요. 그리고 백범 선생이 당시에 여기 와 있던 CIC 그러니까 그 첩보 공작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군 첩보 공작대. 실리 보고서라고 그러는데 왜 실리 보고서라고 그러냐면 그 당시 그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실리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미국의 그 소령인데 그 실리 보고서에 보면 백범 김구 선생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랙 타이거예요. 블랙 타이거. 검은 호랑이. 흑호.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 지도자가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별명이어도 백범 선생을 그 블랙 타이거로 모사를 하고 있고요. 안두희가 이렇게 돼 있어. 안두희가 원래는 인포머였다. 그러니까 정보원이었다. 그런데 근래 와서 에이전트가 되었다. 에이전트는 이제 그 정보원을 넘어서 자기의 이제 요원이 되었다. 에이전트 말하면 요원이죠. 요원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미국 보고서에 있어요. 그래서 미국 배우설이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미국이 스타일이 아시잖아요. 직접 시켰을 리는 없거든요. 그런 바보가 아니죠. 근데 분위기가 있는 거잖아요. 마사에 가령 이제 술집에 가서 무초하고 나하고 뭘 갔는데 한국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식의 그러니까 뭐죠? 당신 미국의 힘은 워낙 크고 그러니까 이거 웬만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말하는 그런 믿음 같은 것들을 이제 주게 됐을 이건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백범 선생을 안두희가 당연히 시해했기 때문에 안두희는 당연히 용서받아도 안 되지만 나중에 안두희는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그 강원도에 있는 11개 사단인가에 군납품을 하는 그래서 강원도 당시에 세금을 내는 2위였어요. 안두희가. 네. 짜증나. 그 언제 죽었어요, 안두희는? 나중에 이제 우리 박기서라는 분이 이제 정의봉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걸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반대하는데 하여튼 사람의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는 합니다만은 평생을 잘 살았죠. 잘 살았다 이거죠. 그리고 자기 사촌 동생 집안이 다 잘 살았습니다. 사촌 동생이 연세대학교 총장을 했죠. 안세희 총장이 이제 그 안두희지만 그래요. 얼마 전까지 몇 년 전까지 총장을 하셨던 그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백범을 시해했다고 한다면 안두희뿐만이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 사람을 적어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조신하고 조심스럽게 살아야 했을 것 같은데 막상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안두희가 너무 잘 살았죠 그 뒤에. 속상하네요. 네, 굉장히 속상한 일입니다. 앞으로 연대 불매 운동 하겠습니다. 저는. 네. 연대 그게 뭐 있어? 네? 연세우유? 연세우유. 그런 말씀하시면 방송 아 왜요? 제 개인의 선택입니다. 왜 제 것까지? 방송을 통해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혼자 조용히 불매해야 할 겁니다. 저는 네. 개인적으로 불매 운동 하겠습니다. 뭐 연세대학교의 잘못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거고 그는 그래서 아마 그거보다는 이제 스스로 그럴 때 우리가 수양하는 마음으로라도 좀 덜 그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응축해서 이야기를 좀 빨리 한 가지만 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사실 백범 선생님이 사람들하고 친화력이 좋으셨는데 그중 여성들하고도 친화력이 굉장히 좋으셨습니다. 인기 많았습니까 여성분들한테? 네? 여성분들한테도 인기 많았어요? 네, 인기 많으셨어요. 그거는 특집용인데요. 그런가? 네. 그건 1시간 편성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얘기만 하고 따로 한번. 네. 그 기록도 좀 있는 모양이죠? 네, 그럼요. 기록이 있으니까 말씀드려요. 제가 여기서 기록이 없는 얘기를 하면 백범 선생님 그 얘기가 흉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흉하지 않아요? 짧게라도. 먼저 1932년 1월 8일 날 이봉창 의사께서 일본 왕 히로히토를 저격했지 않습니까? 네. 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만 성공하지 못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독립운동을 깔볼 수는 없습니다. 네. 이봉창 의사께서 하셨고 그 뒤에 이제 4월 29일 날 헝코우에서 이제 일본 왕 생일날 그 일본 사람들 이제 저격했지 않습니까? 폭탄으로요. 의거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그 시라카와라고 하는 일본 그 백천대장이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쓰면 백천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그러고 나서 한 5월 며칠 날 돼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참 속상한 거는 이제 이런 거죠. 그 백천대장이라고 흔히 불렀던 상하이 주둔 사령관인데 그 백천대장이라는 사람을 인생에 가장 존중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창씨 개명을 한 조선인 한국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한국인이 그 사람 이름을 가져와서 자기를 백천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사람이 백선엽이라는 사람입니다. 현재 살아 있죠. 네. 백선엽 얼마 전에 어디 그 야당 대표가 찾아가서 우리 국군을 만들어 주신 분이라고. 백선 대장이에요. 그러면 백선엽. 네, 그러니까 그 일본 사람이 백천. 네. 창씨 개명을 할 적에 그 일본이 나는 가장 존중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겁니다. 친일을 해도 분수가 있는데 그럼 윤봉길은 뭐가 됩니까? 윤봉길은 그 사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는데 그 사람을 가장 존중한다고 그 사람의 이름까지 그 사람을 따라서 했다니 정말 이게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서 임시정부가 다 떠나게 됐어요. 너무 큰 이제 일을 독립운동이 쾌거를 이루었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제 프랑스 조계까지 헌병을 그냥 달고 들어왔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남의 영토까지 들어왔다고 해요. 프랑스 조계였으니까요. 네. 우리 그 당시 임시정부가 있는 곳은. 그래서 다시 이제 흩어지게 되었죠. 흩어지게 돼 백범 선생이 그런 과정에서 이제 숨어서 지내셔야 했거든요. 네. 당연히 숨어서 지내잖아요. 그리고 현상금이 아까 말씀드렸던 60만 원이 걸린 거예요. 조선총독부가 20만 원, 일본 군부가 2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60만 원이 총 60만 원이 걸린 거죠. 이제 어디 가서 그럴 때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누구가 친구예요. 200억 벌려고 누가 친구가 전화 한 통하면 그러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 친구가 제일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그렇겠네. 네. 그래서 어디 가서 몇 시간을 주무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네. 그렇잖아요. 몇 시간 주무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0억이 걸렸는데 자고 있는데 누가 먹다가면 그럼.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뭐 얘기하면 긴데 하여튼 그 주예보라고 하는 중국 여성을 만나시게 되었습니다. 중국 여성. 예, 중국 여성을.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당신이 선택했다기보다는 당시 상하이 법대 학장했던 분 이런 분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제 당시 처녀 배사공이었습니다. 참 영화 같은 얘기입니다. 백범 선생 인생은 영화예요. 그러니까 그 처녀 배사공 주예보를 만나가지고 그 배는 어떻게 되면 정크선이라고 그래서 배 나룻배인데 위에가 이렇게 덮여 있는 그런 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양자강 장강에서 이제 배사공을 하는 그 배사공과 함께 그 배에서 살았습니다. 수상 생활을 하신 거예요? 수상 생활을 했습니다. 표박이라고 그러는 한자말로 떠돌면서 산다. 언제 도망갈 수 있게. 예. 그런 거 언제든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약간 짠하기도 하지만 약간은 낭만적이기도 낭만적이죠. 제가 솔직히 말해서 낭만적이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때 백범 선생 나이가
53살이셨고. 53. 네, 53살이셨고. 그 주예보 중국 나이는 20살이었습니다. 백번 선생님. 진짜. 근데 만일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가 많이 흔들렸겠군요. 강물에. 예, 강물에 많이 흔들리셨겠죠. 강물에 흔들렸죠. 그러니까 사자 명예훼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주예보를 선생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분이 아니었으면 백범은 돌아가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독립운동이라는 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런 분들의 도움 없으면 독립운동 어떻게 했겠어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분이 늘 부부처럼 해주셨어요. 와, 고맙다. 몇 년 동안을. 의심 안 받게 좀. 고마워. 근데 백범이 단 한 번도 당신을 설명한 적이 없었어요. 설명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내가 지금 60만 원짜리 현상금 걸린 사람이야.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안 되지. 근데 그 주예보란 분이 너무 착해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와. 아무것도 안 묻고 33살 차이 나는 남자분이랑 아니 배에서 같이 사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렸어요. 그러니까 남녀 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도 저는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린 결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나중에 이제 중국의 한 작가가 이 얘기를 취재해가지고 소설로 썼습니다. 아, 그랬어요. 선월이라는 소설인데. 선월. 예, 그 배에서 나눴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썼는데 아주 두꺼운 소설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론 문학적인 얘기들이 이제 가미돼 있죠. 어떻게 다 우리가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 기록이 남아 있어요. 뭐냐면 백범 선생이 암살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럴 수 믿어지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통곡을 하시고 이분은 평생 시집을 안 가셨어요. 주예보님이. 네. 와. 저는 이런 분에게 훈장을 주는 게 그렇게 흠인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백범 선생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계셨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무슨 성격이 있는 건 아니네. 부부 관계였다 하더라도 중할 일은 아니죠. 그건 아니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사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부부였단 말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데 분명한 건 백범 선생도 그분에 대해서 늘 감사하셨어요. 아, 그랬습니까? 생각해 보시죠. 그 당시 돌아가실 수 있는 위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여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분이 백범 선생님 중국말을 그런데 유창하게 못 하셨거든요. 한문은 잘 하셨는데 말씀을 잘하는 건 다르잖아요. 왜냐하면 10대 때 망명을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중국말을 떠듬떠듬 하셨어요. 광동어를. 더구나. 그런데 그때 그 백범 선생을 숨겨주시고 그분이 그렇게 하셔가지고 백범 선생이 나중에 임시정부 주석이 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독립운동을 많이 도와주신 걸 넘어서 그러네. 그 정도 도와준 것은 독립운동에 가담하신 걸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제가 보기에. 아유, 좋습니다. 그런 주예보님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이어가 주셨는데 단 한 번도 물론 원고도 없고 단 한 번도 밑에 보고 하신 게 아니라 확실히 그 목격자라 야 그냥 뭐 술술술 나옵니다. 그냥. 계속 따라다니셨나 봐. 네, 목격자입니다. 알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의 서혜성 총감독님. 네. 네. 대본은 여기 써놓으셨는데 왜 이 대본들은 아무도 질문하지 않으시는 거 뭡니까? 대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군요. 예, 앞으로 역사 목격자라고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역사 목격자. 예, 그런데 이 말씀 제가 끝나기 전에 그만해 화장실 가야 돼요. 이 말씀을 해야 돼요. 제가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박원순 시장님과 서울시에서 요새 뭘 하고 있냐면요. 바로 이 백범 선생이 묻혀 계시는 효창공원. 네, 효창공원을 그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뤘습니다. 네네. 다뤘는데 그 방송 들었는데 별로 재미가 없어서 한 번 더 나올까 제가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보다는 이제 이런 겁니다. 그 공간이 원래는 백범 선생이 가서 묻히시려고 했던 곳이 아니었거든요. 백범 선생이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3의사 이분들이 이제 돌아가셔서 유해가 일본에 있었는데 이걸 이제 봉안해 오셨습니다. 일본에서 가까스로 찾아가지고 부산항을 통해서 기차로 이제 그 기차 이름이 해방자라는 기차였습니다. 해방자. 기차역 요즘 새마을호 이런 것 같은데 해방자 기차로 서울역에 도착했는데 정말 비가 옥수같이 내리는 날 1946년도에 그 유해를 가져오셔가지고 효창원에 모셨습니다. 그때까지 그곳은 무엇이었냐면요. 일본인의 역사 메모리얼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본은 전승기념. 일본이 뭐 어디 중국을 먹었다, 뭐 버마를 어디 이런 걸 가득 차 있는 그런 공원이었고요. 우리나라 최초로 골프를 친 곳이 어딘지 아세요? 효창공원이에요? 효창공원입니다.
효창공원에 그렇게 사용했던 겁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스키를 탄 곳. 효창공원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우리 조선의 왕실의 능이었던 곳을 그렇게 능멸했고 그런데 그런 곳이었던 걸 백범 선생이 독립운동의 성지로 바꾸신 거죠. 그 당신이 들어가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당신이 그러다 돌아가신 거죠. 네. 당신께서 거기 묻히셨고 또 그 임정 요인 세 분이 또 건너편에 계시는데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그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 걸쳐서 몇 번에 걸쳐서 이것을 이제 재구성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서울시 국가보훈처 그리고 문화재청, 용산구 또 축구협회 이런 분들 뜻을 하나로 합쳐가지고 드디어 되는 거예요. 예, 드디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역사적인 그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우리 3.1운동 100주년 서울시 기념사업의 서혜성 총감독님 오늘도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